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 코리나 루켄 작품을 가지고 심심 토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코리나 루켄 작가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관계로 코리나 루켄 작품 1편, 2편, 3편을 아주 잘 세련되게 번역해 주신 김세실 작가님 모시고 오늘 심심 토크 진행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실 작가님 오늘 먼 길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마포거든요, 집이.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예,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비가 와서 제가 좀 일찍 나왔는데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진짜 작년 코로나,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요새? 처음에는 이게 금방 끝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년 봄, 여름까지는 그래도 수월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힘드니까. 그래서 길어지면서 작년 연말, 올 초까지만 해도, 올 겨울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다, 뭐, 우울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한데, 저는 되게 계획대로 움직여줘야지 좀 편안한 사람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계속 이제 미뤄야만 됐었어요. 저희 뭐 강의라든가. 예.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미룰 때마다, 이제 그 신청하셨던 분들의 실망감이나 뭐 이런 걸 저 또 혼자 안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또 봄 되고, 뭐 백신이라는 새로운 희망도 있고 저 웨이팅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개인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실까 싶어요. 루틴한 것을 좀 추구하고 성격적으로 보면 딱딱 어떤 계획이나 규모가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실. 네. 저기 김세실 작가님 2005년인가요? 네. 아기 구름 울보. 네. 그거 2005년에 나왔죠.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4계절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떻게 이 그림책 쓰실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아동 임상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DHD를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계속 ADHD를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98년도였는데, 어느 그 중견 출판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 출판사가 한글 교재로 유명한 데였는데 그 한글 교재를 사는 부모님들 중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또 계셨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자식이들이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좀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제 좀 자기네 상담 전화를 좀 받아달라는 그런 의뢰가 왔는데 요즘 말로 하면 꿀 알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출판사에 갔는데 뭐 발달 상담실이라고 해서 방도 하나 주시고 저 혼자 매주 수요일에 이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가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다 지쳐서 제가 이제 그 출판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긴 뭐 있나 저긴 뭐 있나. 그러다가 자료실이라는 데를 구경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림책을 이제 처음 봤어요. 당시 이제 98년도니까 전집이 아마 거의 대세고 국내 그림책이 이제 많지 않았던 거의 없었던 그래서 거의 해외 원서들이 이제 정말 이만한 방에 한가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심하니까 제 방에 놓고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출판사 회장님이 이제 저 오신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보셨나 봐요. 들어오시더니 너 이거 읽을 줄 아냐고 이거 영어인데 다 읽을 줄 아냐고 그래서
아, 네, 읽을 줄 안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무리 도서관 가서 가지고 와도 여기 직원들한테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좀 그림책을 골라달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99년도에 제가 볼로냐 도서관에 그림책을 98년도에 본 사람이 99년도에 볼로냐 도서관을 가게 됐어요. 와, 이건 운명의 조우다, 조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그림책을 처음 본 사람이 그 미팅을 했죠. 해외 에이전시들, 해외 출판사들하고 막 미팅을 해서 제가 또 책을 골랐네요.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마동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렇게 책이 팔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그 출판사 이제 회장님께서 너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해달라고 한 번 말고 3번 출근해서 다음 시리즈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서 이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얼렁뚱땅 전집 기획자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50권, 60권 전집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신 분이 신혜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너 출판 기획한다며? 이래서 아, 네.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몬테소리에서 기획을 하나 하는데 그 창작 글을 좀 쓰라고. 그래서 언니 저는 논문 말고는 글 써본 적 없다고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야 누군 처음부터 써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이렇게 땅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혜은 선생님 시크해. 네, 근데 시크해요. 시크하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2번 고민 안 하게 그 말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획 처음 했는데 해냈고, 그냥 이제 얼렁뚱땅 성공을 했고, 아, 글도 그럼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 썼네요, 또. 네, 그래서 써서 몬테소리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고, 2003년부터 이제 사계절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신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책을 가지고 독서 치료를 하는 그 이론서를 국내에 처음으로 만들어보자. 이제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쓰자. 그렇게 해서 쓴 그림책 중에 제가 했던 아기구름 울보랑 신혜은 선생님이 하셨던 비가 오면 그 2권이 이제 책이 됐죠. 근데 이론서는 결국 못 나왔어요. 저희가 2005년까지 스터디를 했었는데 공부만 드립다 열심히 하고 이제 10수년을 지나서 지금 제가 그림책 테라피를 가르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네. 번역 작가로서 잠깐 또 질문을 한다면 네. 코리나 루켄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어요. 네. 그 코리나 루켄하고의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해외 에이전시나 아니면 협회들에서 이제 이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코리나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신인 화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리나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림책 작가 협회 같은 그런 곳에서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가 다이얼북스랑 이제 이 책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이 돼서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이메일이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 스케치 그때 이메일 안에 스케치 2장, 그 다음에 약간 컬러가 칠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풍선 자꾸 날아올라가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여러 버전으로 얘가 그린 거였는데, 그거하고 실수에 관한 책이다. 라는 거까지만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진짜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직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블로그를.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일기처럼 작업 과정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왔어요. 네. 코리나 루켄 자체가 되게 성실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책이 나왔다고 2017년 4월인가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바로 예약 구매를 해서 책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게 한국 출판사들이 좋아할까라는 부분 우려는 있었어요. 신인이었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여백이 엄청 많잖아요. 그다음에 글이 없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깔고 앉아 있었다가
운명적으로 나는별 대표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 또 나는별 대표님도 한 달 깔고 앉으셨을 거예요. 이게 될까? 고민을 하셨고. 네. 예. 그러다 운명적으로 안 돼, 삼삼해서 안 되겠어.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셨죠. 많이 팔리는 책만이 아니라 이런 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네. 나는별 대표님과 그 운명적인 만남에 의해서 네. 코리나 루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꽃을 네. 피운 네네. 거네요. 이제 나는별 대표님께 네. 가기까지 네. 우리 김세실 작가님의 또 안목이 있었고, 이제 지금 얘기를 쭉 네. 들으시면 네.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 네. 거기도 간 거잖아요. 네. 그 98년도부터 네. 책을 본 안목, 네. 그래서 네. 볼로냐까지 갔었던 네. 이게 이제 다 작용한 거네요. 근데 저는 그 미국 작가협회에서 온 그 메일을 제가 열어서 정말 매일매일이 오는데 제가 다 못 봐요, 사실은. 예. 다 못 보는데 딱 보고 코리나 루켄에 꽂혔고 그 다음에 찾으니까 또 진짜로 있는 본인의 얘기를 막 하는 코리나 루켄이 있었던 거.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인연이 돼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많이 이제 알려진 것 중에 루빈의 잔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뭐가 나한테 먼저 들어오느냐는 네. 거죠. 어떤 사람은 잔이 먼저 들어오고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옆모습이.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실수를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그 장면이 그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요렇게 네.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리? 저는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 철학을 코리나가 보여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실수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실수에 대해 두 가지 지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실수는 실패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수는 시작이다. 네. 근데 실수는 실패다라는 지각을 한다면 실수만 보이게 되고 그 이상을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는 시작이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면 후회는 할지언정 그걸 딛고 일어나서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실수들이 딛고 일어났으니까 실수들이 누적돼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은이 보면 시예요. 네네. 근데 그 시를 너무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 보면 네. 다친 마음과 다친 마음이라는 네네네. 있어요. 네. 이게 네. 다치다. 네. 몸이 다치다. 네. 내가 뭐 상처를 입다라는 다친 네네네. 마음하고 그다음 문이 닫혔다 할 때. 네. 이거 그러니까 원래 번역하기 전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라임을 맞추신 거예요? 그게 원서를 보면 broken heart, 그 다음에 closed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서에도 라임은 없는 거죠. broken heart, broken하고 closed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페이지를 보면은 마음이 와장창 깨진 날에도 해서 그 broken이 한 번 더 쓰이고 그때는 이제 깨졌다고 저희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깨진 마음과 다친 마음이라고 했었어요. 깨진 마음과 다친 마음. 예.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번역자는 사실은 시야가 되게 좁아요. 원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연구를 하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편집자의 역할이죠. 예. 나는별 대표님이 치고 들어오시더니 앞에 거를 받지 말고 그거를 깨진 거를 다친 이렇게 가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브로큰을 깨지다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다쳤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앞문장을 이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동일한 단어를 코리나가 썼으니까 또 한 번 깨진 마음, 다친 마음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럴 때 그걸 흔들어 줄 수 있는 편집자가 정말 좋은 편집자죠. 이번에 내 안의 나무 네. 세 번째잖아요. 네. 이거 좀 몸 복일까 뭐 이렇게 제가 좀 짜증 날라고 하는 네. 어떻게 내 안의 나무까지
하게 되셨는지. 그 아름다운 실수가 나오고 이제 1년 만에 내 내 마음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반 만에 2년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내 안에 남은가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코리나가 쓰고 그린 거 말고 그림만 그린 책들의 PDF는 제가 계속 받았었어요. 이게 나는 별 책 같지는 않은 거예요. 코리나가 쓰고 그린 책이 주는 그 느낌이 나는 별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쵸. 별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와. 그러다가 내 안의 나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온 거죠. PDF로 오자마자 이제 바로 토스를 해주셔서 봤는데 이제 열어보고 기다리기 잘했다. 그 사이에 다른 거 껴놓지 않고 기다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기다리기를 잘했다고 네, 생각했던 네. 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하고 제가 나는별 대표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네. 교수님 이 세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낌상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무를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책 아름다운 실수,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안의 나무 그 사이에 다른 게 껴져 있었으면 좀 결이 다르지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거죠. 네. 혹시 이 나무, 네. 코리나 루켄의 이 나무 안에 어떤 끈질긴 삶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내 안의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저 나무 사이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가면서 제가 쭉쭉 이렇게 안으로 뭔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근데 그 빨아들인 저걸로 누군가에게 진짜 뭔가를 줄 것 같은 엄마 같은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네. 어떻게 제가 해석을 잘했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벅찬데요. 네. 언급한 부분들이 인터뷰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나무에 대해서. 코리나가 언급하는 나무는 일단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 나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실수의 나무는 모델이 있어요. 저 나무에 실제로 딱 저렇게 생긴 사람이 위에 올라가 앉으면 딱 저 사이즈가 되는 나무가 코리나가 살았던 그 라코너라는 지방에 있어요. 코리나가 그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모델로 이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책에서도 그 가장 그 위로가 되는 장면에서 나무가 또 등장을 하고, 예, 근데 아예 세 번째 책은 그냥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인터뷰들을 저는 계속 보는데, 이제 자기한테 가장 영감을 주는 게 나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그 나무를 계속 이제 배경으로 쓰는 거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코리나가 생각하는, 가장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삶 같은 게 자연과 공존이라는 부분이에요. 자연과 공존.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나무들을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이제 교수님이 아까 무성신화를 보셨듯이 저 개인적으로 또 보는 지점도 있어요. 코리나의 나무를 봤을 때. 우리 김세실 작가님이 느끼는. 네. 이제 저의 이야기죠. 이건 그 아름다운 실수의 메시지는 실수해도 괜찮아. 내 마음의 메시지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긍정의 마음 한 조각은 있어. 네. 그 다음에 저 나무는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어.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가면 돼. 이거잖아요. 그 메시지들을 딱 이렇게 모아보면은 그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네. 저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그려내준 게 딱 그런 장면들에서 나무들이 크고 아름답게 나오는 부분이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이 코리나가 말해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의 시각적인 메타포처럼 나무가 느껴졌어요. 그 안에 뭔가 이루는 연대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코리나가 이 책에 대해서는 그 뿌리에 대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뿌리에 대해서 이제 해준 이야기를 한 적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나무. 네네네. 저 책은 그 틴 나탄 그 베트남 선승. 네. 네. 그분의 상호 존재, 상호 연결이라는 철학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책을 읽은 뒤에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 작가가 된 뒤에 꼭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저 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만 우리가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나무한테 빛을 준 태양,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자라게 한 비. 그러면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를 보면은 사실 위를 보지 우리 뿌리는 못 보는데 그 뿌리는 서로 다른 나무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숲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나라는 존재의 메타포라면 그러면 나를 비춰주는 태양, 내 곁에 있는 다람쥐, 나와 뿌리를 이루는 혹은 내가 사는 숲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영향력은 미치는 어딘가에 뭔가 네. 미치는 네. 그런 힘인데 네네. 그 미치는 힘 앞에 선한이라는 게 붙는. 네. 혼자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1월, 2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병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개인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이거를 같이 연대하는 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리나는 지금 고등학교 때 느꼈던 이 베트남 선승의 그 느낌을 갖고 있다, 가르침을 갖고 있다가 지금 결국 실현한 거잖아요. 네네. 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나 보다. 그죠? 네. 혹시 네. 코리나 작품이 만약에 저 네. 아름다운 실수 다음에 내 마음은 다음에 그 내 안의 나무 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쪽으로 예상이 되세요? 제가 예상이 아니라요. 그 본인이 뭘 하고 있다를 벌써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3년에 나올 거예요. 예, 2023년에 나올 거고, 제목이 The Arguers예요. 그러니까 논쟁자들, 가제죠, 가제, 아직은. 애들 그림책에 논쟁자들이라고 붙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림 스타일은 논쟁하다. 네, 논쟁하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은 아름다운 실수 스타일이 될 거라고. 네, 지금 보면 이제 아름다운 실수는 아주 섬세한 네, 터치로 그렸다가 점점 손이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실수 같은 저런 느낌으로 자기가 가게. 그러니까 배경을 지금 아름다운 실수는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여백이 많은 건데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갈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리나가 이제는 신인이 아니라 이제 중견이 돼버렸거든요. 벌써,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된 거 보면 나는별 대표님 쪽에서 주로 출판사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코리나 루켄, 그 다음에 나는별. 그 다음에 김세실 작가. 그래서 오히려 코리나 루켄 이콜 김세실 작가. 뭐 이렇게 공식이 됐는데 아름다운 실수 작품 자체가 우리나라에 쉽게 소개될 작품은 사실 아니죠.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선뜻 이렇게 생각해 주신 그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취향 같은 그림책에 대한 취향 같은 것도 제가 알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나는별 대표님이 갖고 계신 취향에 비해서 앞에 나왔던 나는별의 책들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식 그림 책들이 막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별의 현재와는 맞지 않지만 터닝 포인트가 좀 돼줄 그림책이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네. 우리 김세일 작가님. 근데 뭐 아까도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또 가르침에 그리고 또 가르치고 나서 또 글도 조금 이제 네. 쓰신다고 그러고 네. 벌써 2개 계약하셨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몸은 어떠세요? 제가 아름다운 실수가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2018년 2월에 저 책이 나왔는데, 제가 1월에 암 수술을 받고 2월 저 책이 나올 때는 정말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별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책이 나왔는지 신경을 쓸 그게 못 됐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호되게 아팠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매일 약을 먹고,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력이 없는 거 말고는, 그냥 활동할 만해요. 근데 제가 저를 조절하는 거. 촉촉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잃은 것보다, 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김 작가님은 네. 그 이후에 네. 어떤 삶의 자세나 가치관이 좀 변했나요? 이제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면 제 한계를 알게 된 게 저는 가장 감사한 일이라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40대였다면 한계를 안다라는 말이 가능성을 자르는 말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에너지는 없지만 늘 머릿속은 멀리 꿈꾸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아프고 아팠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미치는 곳과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한계를 막 알게 되면서 이제 막 아등바등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아등바등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예전처럼 막 부럽고 질투하고 뭐 이게 아니라 너 젊구나, 너 잘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 여유가 생겼어요. 네네. 아픈 뒤로는 하루에 하나 이상 일을 안 하거든요. 딱 이제 오늘 이렇게 있었으면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일부러 들어가서 좀 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아쉽기는 하죠. 아쉽죠. 네, 아쉽기는 한데 겪어낸 고통은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못 겪어내고 지면은 끝까지 고통인데 겪어낸 그 고통은 제가 딛고 일어났으면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제 삶의 이야기가 되고 약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이 내 안의 나무를 보고 네. 되게 충만했던 게 뭐냐면 저 나무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내공.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뭔가 크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저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그냥 뭐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해가면서 이루고 가자. 그러는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햇살이 꼭 나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촥 내려오는 샤워, 선샤인. 네. 제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면 세상이 더 힘들고 각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자꾸 멀어지면서 뿌리치겠죠. 예, 그런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손들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나무는 연대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코리나루켄의 이 내 안의 나무, 이 나무가 우리를 서로 연대하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생각하는 시간을 또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행보는 네. 어떠세요? 앞으로 행보요. 그날그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뭐 일단 저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꾸준한 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꾸준한 작가. 꾸준한 작가. 초가을쯤에 이제 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네, 아이들의 발달을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육아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거잖아요.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치료실에서 봤던 아이들도 있지만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보는 그런 책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엄마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다. 정말 그 나이의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그림책이 갖는 정말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그렇게. 새 작가의 코리나 루켄의 책 3권을 이렇게 한 작가 김세질 작가님이 번역한 이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감동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리나 같은 경우는 코리나의 처음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인발부가 막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리나의 책에 대한 제 사랑은 정말 아까 이제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 찐사랑. 그리고 내 작가. 네, 뭐 저랑 제가 번역자 정도로 이제 저를 알고 있을 텐데 막 내 작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언제 칼데코상 받을까 막 이런 그런 응원도 제가 하게 되고. PDF는 저희한테 이제 작년 가을부터 PDF는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책은 동시 출간돼서 이제 저희가 받는 거니까. 근데 저보다 먼저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았지. 네. 그러면서 이제 부담감이 생기죠. 네. 제가 이제 뭘 잘못해서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언젠간 잘리겠죠. 언젠간 잘리겠는데 2023년에 나오는 신간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코리나 루켄의 이 내 안의 나무의 저 강인함 그리고 모성신화처럼 여러분이 끌어안는 그 따뜻한 마음 또 나눠서 여러분의 자제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따뜻한 5월 마무리 잘 짓는 그 짓기까지의 그 초입에 여러분 큰 느낌으로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